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입니다. 일본 제국에게 점령이 됐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일제치하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 나라에 있던 왕국이 멸망하고, 그리고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 구해내가지고 그래서 나라를 세운 그런 대한민국이다. 아마 널리 그렇게 알려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 대선 전국에서 후보자들이 어디를 가는가를 보면은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누구나, 특히 그러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소위 보수정당이라고 하는, 혹은 야당이라고 하는 곳의 대선 후보자들이 어디를 갑니까? 대부분 민주화 투사, 민주화 열사, 독재정부에 항쟁을 했던 그런 사람들의 무덤, 유적지. 한마디로 해서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문재인 씨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 왜 공산주의가 나쁜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사실 아닙니까? 우리의 70여 년 역사에서, 우리의 헌정사에서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 이념투쟁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은 공산주의를 탄압했다. 바로 그것입니다. 21세기 오늘에 있어서도 지금 이 나라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하겠다, 아니면 여러 민주주의를 실천한다고 하는 집단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과거에 공산주의자라는 것으로 탄압받았다, 피해자다, 우리가 공산주의자여서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화 투사다, 이거 맞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 그거 맞습니다. 지금 그 노동단체 같은 데서 활동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지금 하는 짓은 절대 민주적이지 않죠. 아주 전제적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것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과거에 공산주의자라고 탄압을 받은 사람의 자손이거나, 그런 단체를 물려받은, 이어온 사람이거나, 그런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그들은 전제적인, 그리고 특권을 누리는 그런 것이, 자기들은 그럴 자격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공산주의자라는 이유 때문에 결국은 사상적으로 비판을 받는다, 반공정책이었다 하는 이야기가 결국 그겁니다. 공산주의라는 무력 혁명, 그때는 그런 게 강하죠. 민중의 힘으로 정부를 전복하고 민중의 나라를 세운다, 이런 거, 이런 의미의 공산주의. 그리고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경제적 공산주의. 현재 그 보수라고 이름은 붙어 있는 유승민 후보,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여러 후보들을 보면은 내놓고 경제적 공산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무슨 소리 하는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대대로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냉전 시대의 공산주의, 그리고 지금은 자본주의하고 싸운다 하는 명분으로 나온 경제적 공산주의. 그래서 이제 우리 땅에서는 공산주의라는 것이
탄압을 받았다. 그 공산주의 활동을 하면서 반공정권하고 싸운 것이 그게 민주화 운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과거에 그런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무슨 중앙정보부인가 뭐 어딘가 끌려가 가지고 얻어맞기도 하고 뭐 어떤 고문도 받았다. 또 그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 그래서 감옥에도 갔다 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밖에 할 이야기가 없어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랬구나 이랬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냥 자기 삶을 살아왔고 그 사람들처럼 그런 그 투쟁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정말 그랬구나. 매번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민주당도 그렇고 정의당 또 다른 좀 더 극렬 레드 공산주의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움직이는 단체들도 그렇고 얼마나 당했는가. 고문을 당했다. 그래서 고문도 당했는가. 지금 우리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그 70년대 혹은 80년대 그런 일을 겪지 않았겠습니까?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로 뭐 처형이 된다든지 그런 거는 좀 없었던 게 아닌가. 대부분 뭐 시위하다가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는 그 처형하고는 다르죠.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뭐 다른 요소들도 개입이 돼 있고. 그런데 굉장히 그 흥미로운 그 정보를 얻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을 보고 뭐 이렇게 하다가 저쪽에 그 카자흐스탄이라는 곳에 카라간다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과거 구소련에 수용소가 있다고 하죠. 지금은 관광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수용소에 사람들이 갇혀 있었고 그 사람들은 아마 강제 노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을 이제 노동력이 필요했다 이러는 것을 보니까 가둬놓고 강제 노동도 시키고 그랬는데 지금 그걸 그대로 두고 이제 사람들이 가면은 볼 수 있게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카를락 정치범 수용소. 이렇게 찾아보면 거기를 가본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또 사진도 있고 영상도 있고 이렇게 지금은 많이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할까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들어가면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면 이제 1층에서 안내원이 이게 언제 생겼고 뭐 어떻게 운영됐고 이런 설명을 하는데 거기는 보니까 구경을 하는 곳이 이렇게 지하로 내려갑니다. 1층에서 시작을 해서 지하에 내려가면은 그 지하에 그 당시에 그 수용소에 아이들도 태어났던 모양입니다. 수용소 안에서 그 유치원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아이들 찍어놓은 흑백 사진이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유치원 자리라고 하는 방도 그렇게 넓지는 않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보는데도 그냥 네모난 방인데 보니까 지하니까 그렇기도 한데 당연히 창문은 없고 들어가는 문 하나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사람이 그거 보면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지하이기도 하지만 근데 뒷벽에 아주 큰 액자에 웬 남자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아마도 정치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아닐까. 누군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그 사진 속 풍경입니다. 그 사진에 보면은 이제 어른 여자들이 한 3명이 양팔에 아이를 이렇게 안고 서 있는 사람이 한 3명. 그 다음에 그 이렇게 울타리가 쳐진
침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침대 안에 아이들이 한 7명, 침대 뒤에 7명 바글바글하게 앉아있는 이제 그런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왜 수용소에 있을까? 그걸 보고 그 생각을 했습니다. 수용소에는 이게 이제 죄 지은 사람이 가 있다고 했다면 아이들은 죄 지을 기회는 없었겠죠. 이걸 보면 죄 지은 사람의 아이들은 죄가 있는 아이들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으로 가면은 독방, 그러니까 개인실이 아니라 무슨 벌 주기 위한 독방 같은 것들이 쭉 있고, 이제 그러다가 한 군데 가면은 고문실이 있습니다. 천정에 이렇게 쇠사슬이 쭉 내려와서 수갑 같은 게 2개 달려있는, 이게 천장에 매달려 있고, 역시 드나드는 문 하나밖에 없죠. 지금도 거기를 보니까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벽면에 뭐 불긋불긋한 이런 이제 흔적들이 있고, 근데 그 고문실에서 어떤 사람을 고문했는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구소련이니까 소련의 그 정치 사상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잡혀왔겠죠. 거기는 반공산주의 정치범들이 고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공산주의라고 해서 고문을 받았다고, 우리가 70여 년 동안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시대마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록도 돼 있고. 마치 대한민국의 각처는 그런 사람들이 항쟁하고 민주화 운동하고 이렇게 하다가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지금은 뭐 유공자나 열사나 이렇게 돼가지고 이 나라를 지킨 사람들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지킨 군인들 말고. 그런데 여기는 반공산주의 정치범들이 거기 끌려와서 고문을 당한 겁니다. 왜 너희는 공산주의 안 하냐 이러면서. 세상 참 우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천정에는 그런 수갑이 달려 있고, 벽에는 뭐 알 수 없는 어떤 그 쇠로 됐는지 나무로 됐는지 이런 구조물들도 좀 있었고, 가구는 일체 없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설명을 하는데, 그 천정에 달려 있는 거기에다가 팔을 묶고 물을 뿌려서 고문을 했다. 뭐 물은 왜 뿌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했고, 이제 거기가 실제로 운영이 됐던 방이고,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거기서 고문을 해가지고 나중에 스스로 인정하는 자복서를 쓰는 것이죠. 내가 반공산주의자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 이름을 서명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그 고문실 바로 옆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은 이렇게 격자무늬로 된 쇠판으로 완전히 중간이 딱 막혀 있고, 저 뒤쪽에 아마도 인간 모형인 것 같은데 그게 하나 서 있는 그런 방입니다. 근데 그 방이, 여기서 내가 반공산주의자라는 걸 인정한 사람은 바로 그 방에 가서 총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째서 그렇게 바로 거기서 가서 죽이느냐 하면은 스스로 인정한, 자기가 맞다고 쓴 서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고문을 해서 자기가 공산주의에 따르지 않았다, 이걸 인정하게 한 다음에 그리고 거기서 죽이는 것이죠. 이것도 공정한 절차입니까? 아무튼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랬구나. 그러면 여기서 고문을 당하면서 만약에 끝까지 인정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사람이 그럴 수는 없겠지만 만일 끝까지 인정을 안 하면 그러면 결백함을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에서 살만한 자격이 있다 해갖고 풀어줄 것인가?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죠. 자기가 고문에 못 이겨서 혹은 뭐 고문하기 전에라도 맞다. 나는 반공산주의자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 인정을 했기 때문에 총살을 하고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고문을 하고 해서 결국은 고문 받다가 죽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좌파들이 자기들이 뭘 잘못했어도 바로 이러한 어떤 사상적인 세뇌가 돼 있어서 죽어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 그런 DNA가 70년 만에 생겨버린 것인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이 카자흐스탄은 반공산주의자라는 걸 가지고 그렇게 고문하고 총살을 했던 그것을 지금은 그게 옳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 이 한국 땅에서는 아마도 80년대 지금 활동하는 정치인들, 이 사람들은 뭐 고문을 했다 그러는데 여기서의 고문과는 좀 성격도 다를 것이고 그 다음에 바로 총살하지는 않았던 게 분명하다. 그러니 지금 나와서 내가 그때 그 반공 정권하고 싸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도도 달랐고. 그런데 그러면 그들이 옳은가?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공산주의자를 고문했던 그 과거, 공산주의자를 고문했던 과거가 있었다고 할 때 왜 21세기 우리 대한민국은 고문당했던 공산주의자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가? 저쪽에서는 그들이 반성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21세기만큼 살짝 진화한 결국 이러한 그 카를락 정치범 수용소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자유민주주의 세상이 결코 아닌 것 같으니까 여기서는 공산주의자였다고 해야 훈장도 받고 유공자도 되고 정치인도 될 수 있고 공산주의자였어야만 그들의 글을 학생들에게 읽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터넷이 발달한 이런 시대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카를락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댓글 부대, 드루킹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이버상에서 직결 처분을 담당하는 그런 권력체들이다.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카자흐스탄은 구소련의 카를락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21세기의 카를락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여기에서는 공산주의자여야만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